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목요일장도 역시 어제의 연장선 상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또 하락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대응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봉만 전문가님. 네. 이 두 가지 말이 딱 떠오릅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악재가 터질까봐 성장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거래소는 외인들이 지금 전공권 선택하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일단 좋고요. 코스닥이 지금 다소 좀 문제인데 일단은 시그널 자체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고점 시그널 자체가.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저께까지 이제 코스닥 고점 나올 때 우리 그 개미 군단이 계속 지수를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보면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세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었고요. 그 대목에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 백소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중간에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워낙에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된다. 여기서 발언이 올리진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반대로 대형주는 이제 고점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어가지고요. 약간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장세이기 때문에 좀 대형주 쪽으로, 낙폭가대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크게 무리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석철 주임님, 제가 길 가다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네.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백수호 때문에 강남 여사님들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겨 드시던 건데 이게 좀 가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모두들 좀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관련해서는 일단 시장에서 점 하한가라고 하는데 일단 바로 시작하자마자 15% 하락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거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제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가 점 하한가를 이제 하한가를 두 방을 맞고 내일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코스닥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수급으로 정확하게 좀 시장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반면에 이제 개인만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여파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지현 전문가님,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형주로 좀 갈아타보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앞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해드렸는데 이제 이번 시장의 성향 자체가 그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돌파했다 해서 돌파가 아니고 실제로는 코스피 200 지수의 돌파가 나와야지 진정한 박스권 돌파인데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그런 형태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밸류적인 부분과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개선된다는 부분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신흥국과 대비해서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밸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형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마다 또 진입 시점마다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차바이오텍. 여보세요? 네, 차바이오텍 17,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차바이오텍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16,650원에 마감돼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에서 그리 거리가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좀 진단에 들어가면서 좀 시청자분 얘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슈 분석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석철 주임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디오스텍과 인적 분할 이후 이제 주가가 좀 급격하게 1만 원 근처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이제 다시 그게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이전 고점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운데 이제 헬스케어 및 화장품 섹터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차바이오텍은 이제 두 업종에 모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뭐 48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도 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라고 한다면 지난 8일 이제 2014년 6월에 국내 최초로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스타가르트병 치료제가 1차 임상 시험이 마무리된 부분입니다. 또한 차바이오텍 매출 가운데 100% 자회사인 이제 차메디텍의 매출로 인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한 8% 정도가 화장품 원료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원료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전일부터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및 화장품주들도 역시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바이오텍 역시 이틀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주가 상승 추세 자체는 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세 하단이 이제 1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정도로 일단 잡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를 짧게 보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은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지금 차바이오텍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는 주요 이평선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 가격이 또 공교롭게도 16,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실까요? 됐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래서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기본적 분석에서 들어보죠. 차바이오텍 한 줄 평해 주시죠, 전문가님.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기업의 진정한 대장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코스닥에 바이오라든지 제약주가 저점 대비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 크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기업들은 먼저 1분기 안에 여러 가지 신약 모멘텀, 재료 같은 게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5월달 되면요, 이번에 이제 코스닥에 이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5월 달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이오 쪽도 아시겠죠? 네. 예, 그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부각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아울러서 지금 이 차바이오처럼 실적이 겸비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이상 되는 바이오 기업도 드뭅니다. 예, 올해 자회사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 평가 손실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매출액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한 400억 이상, 단기 순이익도 최소 100억 원에서 한 20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줄기세포 대표 기업이다. 이거 못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 모멘텀 쪽에서는 아마도 올해부터는 중국 의료시장 작년부터 진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예, 이제 이후에 코스닥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중국의 전체 의료시장 자체가 한 1,400조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코스닥의 이제 의료 장비 종목군들이 3, 4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올라갈 것이고, 차바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현대 의학 기술로는 각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치료가 가능하죠. 네네. 근데 지금 차바이오텍에서 지금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망막이에요. 망막.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망막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망막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줄기세포 외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예. 그것을 지금 차바이오텍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 그 관련 기업하고요. 지금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재료가 올해 이제 간간히 나올 소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졸중 치료제, 뭐 루마티스 관절염,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봉지가 예. 크네요. 그래서 이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단지 이제 얼마나 중장기면 한 3개월 갖고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좋을까요? 그 이상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뭐 한 20% 안팎이시면, 예? 네네. 예. 단지 이제 일단 뭐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신용이 좀 많이 있고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후에 그 뭐 하단 15,000원만 크게 안 깨면 뭐 깰 이유도 크게 없겠습니다만은, 그 금액을 크게 안 깨면은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한 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2만 원 말씀드리고요. 뭐 중장기로 보신다면 그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저는 한 15,000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는데, 그 중간에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 기업은 좌우지간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 계속 한번 보십시오. 주가 어떻게 가는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매수가일까요? 매수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매수가는 지금 17,000원 초반이시니까, 네. 지금 그 중심에 있는데요. 아마도 뭐 다음 주에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먼저 뭐 직전 고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그대로 지금 뭐 보유 유지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예.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보유 의견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장기 고점에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차바이오텍이 강세를 띄다가 지금 저항을 맞은 자리가 계속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의 고점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한번 강하게 움직일 때의 그때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봉만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어떤 모멘텀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사실 부족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급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데 수급 자체가 지금은 특별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제 어떤 모멘텀이 더 들어와야지만 여기서 수급이 더 강하게 붙고 그런 부분이 더 강세로 연결돼서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도 다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신용이 많다는 게 현재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서의 상단 자리를 돌파할 때는 한 이격을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과 올해 한 번씩 도전했으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돌파가 나온다면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에나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모멘텀이 생길 경우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도 매물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대에서의 매물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 매물대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 단기 추세가 지금 16,000원짜리인데 이 16,000원짜리 지켜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16,000원짜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한번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제 하반기 어떤 이슈가 나올 거냐가 그 문제고, 단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매도 쪽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잘 나올 때는 이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 이제 16,000원이 깨지게 되면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에 그 16,000원을 손절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16,000원이 내일장이라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 조금만 더 코멘트 해주시죠. 그냥 그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에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변동이 세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한번 내려갔다 밑꼬리 달아주고 올라온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16,000원 가격 깨지면 그냥 던지시고, 그 다음에 밑꼬리 달든 뭐하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냥 16,000원 가격대 깨지면 그냥 장중에 정리하신 쪽으로,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예,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차바이오텍 투자 의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재현 전문가가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봉만 전문가가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정석철 주임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6,000원, 강재현 전문가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했습니다.